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이런 성착취 영상방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범죄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채팅 등을 이용해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형태의 피해 사실을 딱 당했을 때 내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서울시가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나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본격적인 위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인의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유포가 되었는지, 혹시 내 촬영물을 누군가 봤을까?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 밖에도 나가기 어렵게 되고요. 심지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가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보면 저 사람 혹시 내 영상 본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쳐다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조사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또 그중에 반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거든요. 오프라인 성범죄는 강간범을 검거하면 되는 건데 온라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차 피해, 3차 피해, 온라인으로 음란물 등을 유통시키는 이런 이제 범죄들이 N번방 사건이었고, 텔레그램에서 불법 음란물 영상을 단체로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입니다. 오늘날은 굳이 만나지 않고도 프로필 사진 등만 이제 도난을 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범죄까지가 이어지는 거죠. 서울시가 2018년도부터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운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을 하다 보니 피해자분들께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본인의 어려움을 다시금 이야기하셔야 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받다 보니 여기 가서 피해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경찰에 가서도 또 본인의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센터를 만들어서 상담부터 삭제 지원 다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원스톱 통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삭제 지원부터 법률, 의료, 심리, 그리고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다른 기관에 연계하는 지원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 변호사가 지원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해야 변호를 하고 또 심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범죄 피해자가 있다, 이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서 내에서 알게 되면은 수사관하고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피해자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심지원센터하고 저하고 논의를 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필요한 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좀 상의를 하는 편입니다. 피해자들이 지지 체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혹은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원센터에서는 저희 피해 지원관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 체계가 되어주자, 문제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같이 해결을 해 나가자라는 취지의 같이 지지 동반자의 개념으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저희가 2022년에 개소했을 때는 한 300여 명 정도 피해자가 접수를 했고요. 2023년에 500명 정도가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집계한 거 2,000명이 넘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건수는 24만여 건. 전년 대비 약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방법이요. 상담원이 영상물을 하나 찾으려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하루에 몇 건을 찾기도 어렵고요. 또 상담원 분들도 역시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보셔야 되니까요. 이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자분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AI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AI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은 우선 첫 번째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미지에 속한 얼굴을 검출해내고 나이 예측을 통해서 인물의 성별과 나이를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핵심 기능으로 이미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변 객체를 탐지하고 예를 들면 교복, 책가방, 즉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객체물을 탐지해내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게시글에 포함된 텍스트를 빅데이터 기반에서 피해 영상물과 연관 여부를 판별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각 플랫폼에서 돌아다니면서 유포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건당 한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AI 삭제 시스템 정도로 하면 한 건에 한 3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고요. AI 시스템은 이제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나 그리고 주말, 휴일에도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받은 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세계에서 인식하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현재도 몽골이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많은 국가들에서 저희 AI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때 국제 협력 관계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그때 그 장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진이 찍히지 않았을 텐데, 모두 그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란물을 소비한 자들은 중과부적, 누구까지 소비됐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개인의 피해를 막기가 일단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법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집행하는 결국 사람의 인식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법률은 그대로 있었지만 우리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그 법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까지 누적해서 한 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이 3년 짧은 기간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센터가 없었더라면 이 3,00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3,000명이 개개인이 고군분투하여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피의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10대가 20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10대 피의자 비율은 전체 30% 정도였는데 이 중 8명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50여 명이 10대였습니다. 친구 얼굴들로 캡처해다가 지금 음란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이것이 범죄라고 인지를 하지 않고 저지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딥페이크 음란물들은 피해자 가해자가 모두 10대인 경우가 거의 7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죠.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교육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사실 이 부분도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정말 내가 사막 한가운데 혼자 탁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어떤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삶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당황하셔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피해 촬영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절대 지우지 마시고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도 탈퇴를 바로 하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증거물은 남겨놓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물이 있고 촬영한 것이고 유포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거의 부인을 못해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갖고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그리고 그 전 과정을 함께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시작이다. 나의 서포터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최고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 기관이다. 피해자들의 안전한 집이다. 방파제이다.